월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도 좀 힘들었습니다. 미 증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변동성을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열어둬야 하는 건지 투자자분들 고민이 좀 많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우선 미국 증시를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우존스가 2%대, 나스닥이 3.5%대의 조정이 있었고요. 계속되는 전쟁 우려라든지 높은 유가, 그리고 또 농작물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또 2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조정을 보시면은요,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두 달간 14.6% 하락을 하고 나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도 3개월 동안에 22.37% 하락 후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조정이 있고 나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이 파란색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하락 부분을 다 되돌리는 향후 12개월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일어난다. 이 회색 선이겠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어요. 이 숫자가 61.4의 예상치였는데 59.6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본부장님은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상당히 높지만은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왜 걱정스러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 물가 상승률이 지금 7.9%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58% 올라갔고요. 또 10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95%까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5년 뒤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이 예상치도 2.36%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 0.25% 3월 16일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2.5%까지 인상해도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만 사야 된다, 중소형주, 원자재주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유가의 실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요. 과거의 이 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거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8년이라든지 또는 2011년 이때에 비교했었을 때 지금 현재 설비 투자 확대가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임금을 감안한 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가솔린 가격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 이런 고점들 거의 20% 가까이 되는 숫자들이 나오고 17% 이런 숫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CRB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보시면은 2008년에 480까지 갔었고 그리고 또 2011년 390. 근데 지금 현재는 314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9개 원자재를 다 포함한 지수죠. 자, 이 숫자도 여전히 과거의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위기, 그러니까 2008년 위기라든지 2011년 위기는 지금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16일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변동성 이 있을 것이다. 10에서 한 20% 정도의 중간 조정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미 연준 금리가 2.5에서 3%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승장,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 하반기 이후에 30% 이상의 급락장,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6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경기 실적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넘어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언제 이 미 연준의 금리가 2.5% 이상, 3% 사이에 도달할지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는 3월 16일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번 3월의 스탠스는 당장 3월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보다는 전반적으로 연내에 금리 인상을 몇 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이목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몇 회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오늘 3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현재의 0.25% 금리를 올릴 것이다 예측치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말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연말까지 몇 차례나 올릴 것이냐 하는 숫자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까지 올릴 확률이 8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의 미 연준 미팅이 있는데 6번 연달아 계속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올리는 속도가 더뎌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2에서 2.25%까지 올리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2.5% 이상 3% 사이까지 올리느냐 2024년 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기와 경기 침체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더 빠지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 차를 보시면 현재 0.25%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곧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 연준의 금리가 아마도 2.5% 3%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장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2%지만 3%까지 올라갈 거다고 예측을 한다면 언제 미 연준 금리가 2.5% 이상으로 가느냐 이때가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차이가 0%로 수렴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2024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 그 후에 12개월에서 17개월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그 전에 아마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시장이 급락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보시면 실질 금리 추이를 보시면 현재 0.88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채권의 매력도보다는 주식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은행권의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지만 은행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은행권의 펀디멘탈은 정말 튼튼하다고 나오는데요. 티어 1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좋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15.6%입니다. 역대 최고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늘려줄 수 있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예대율이 겨우 60%밖에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재의 연체율을 보시면 1.3% 수준이라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 9%대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이후에 2024년
이쯤 됐었을 때 걱정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4년 이전에는 좀 자유롭게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게 또 우리 본부장님의 주장이신데, 그럼 현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 상승 여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달러 위주의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아무래도 우리가 달러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과거에 항상 이제 달러 차트가 크게 상승을 하는 시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물론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는 정반대 현상이었어요. 달러가 초약세로 갔기 때문에 터졌고요. 이럴 때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시기였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과거의 추세처럼 플라자 합의 시기라든지 닷컴 버블 붕괴 시기라든지 달러 지수가 110 이상으로 크게 급등을 했었을 때 어떤 큰 위기가 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의 96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진국 위주의 투자가, 특히 미국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자본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어떤지를 뽑아보는데요. 여전히 선진국이 더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다우존스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심지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대부분 다 25%대, 전체 선진국 평균이 25.7%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흥국도 대만 같은 국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 나오죠. 그렇지만 전체 평균을 보시면 22.1%니까 신흥국도 매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더 매력이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대만, 베트남,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숫자가 좋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베트남, 중국 같은 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을 사야 되고 그런 국가에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봤었을 때 이렇게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여력도를 살펴봤어요. 일단 선진국의 매력도가 더 높고 또 신흥국 안에서는 대만, 한국, 중국 같이 제조업이 더 강국이 있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또 700슬라로 좀 떨어진 부분이 또 투자자들의 많은 마음을 좀 아프게 했는데 일단 신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주는 이게 끝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치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이게 겨우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신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빵이라는 게 FAANG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퓨얼이라고 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에로스페이스, 방산이죠. 그다음에 아그컬처, 농산물, 그리고 뉴클리어 리뉴어블, 그러니까 이 원자력, 그다음에 G는 골드, 메탈,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금과 원자재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빵이라는 건 대표적인 기술주였는데 이제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여기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이 에로스페이스, 이제 방산 쪽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이 대표적인 게 XAR과 IT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델로 돌려보면은 이미 벌써 많은 가격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 여력이 겨우 2%, 3%대밖에 그러네요. 안 나오고요. 그렇다면 그럼 아예 이쪽 방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지금까지 지역적 리스크가 높은데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전투기 만드는 방산주죠. 그렇죠. 방산주죠. 자, 보시면은 PR이 16배밖에 되지 않고요. ROE가 자그마치 65%입니다. 물론 PBR이 높지만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은 144%나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의 투자가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방산비, 군사비를 많이 쓰는 정부들이 있는 국가들 보시면은 1등이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다음이 중국, 러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는 어떤 종목을 뽑아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자결제, 그리고 5G, 로봇 산업 이런 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 속스라는 ETF가 있어요. 급등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이 찾아옵니다. 저기 나와 있듯이 처음 조정이 26%대 나왔고 그 다음이 38%대. 이번이 또 24%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조정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 뒷받침되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 여력과 지금 현재 창출해내고 있는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뭐 퀄컴, 램리서치, 브로드컴 쭉 보시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높은 ROE를 창출해냅니다. 또한 대만과 한국 종목들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매력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대만의 TSMC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대형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표적인 11개 기업, 뭐 많게는 13개 기업의 대형 기술주들을 들여다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가 옛날에 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 개 종목,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세 개의 종목만큼은 꼭 포트폴리오에 좀 편성을 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메타나 줌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 개 종목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미국 투자도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여전히 유동원 본부장님은 테슬라의 상승률 6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률 80%가 남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진짜 전략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